지금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함선이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기이한 폭풍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배 한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나서 바닷물이 들이닥치고 있는데 그 구멍을 막으려고 긴급히 쏟아부은 시멘트가 오히려 배의 무게를 더해 더 빨리 가라앉게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 경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분명 중앙은행은 시장에 엄청난 돈을 풀고 있는데 돈의 값어치인 금리는 거꾸로 미친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경제학 교과서를 완전히 찢어버려야 할 정도의 역설적인 상황.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재벌의 경제학에서는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에서 울리는 비상벨의 정체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재벌들의 경제학 채널입니다. 오늘도 부자가 되는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더욱 좋은 정보 전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상식이 완전히 무너진 현장입니다. 원래 중앙은행이 시장에 돈을 풀면 금리는 내려가는 게 정상입니다. 돈이 흔해지니까 돈을 빌리는 대가인 금리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지금 2025년 대한민국은 정반대입니다. 한국은행이 단기 유동성을 몇 조 원씩 공급하고 3년 만에 처음으로 국고채까지 직접 사들이며 불을 끄려는데도 시장 금리는 오히려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날뛰고 있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 소방 호스를 들었는데 거기서 물이 아니라 기름이 뿜어져 나온 격입니다. 이 기이한 현상의 근본 원인은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시장에 있습니다.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PF 규모만 약 20조 원에 달합니다. 20조 원, 그냥 듣기에는 현실감이 없을 정도로 거대한 금액이죠. 만약 이 부실 덩어리가 한꺼번에 터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건설사 몇 개가 문을 닫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그리고 우리 주변의 제1금융권 은행들까지 연쇄적으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 밑바닥에 짙게 깔려 있는 겁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시장의 시선입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풀면 풀수록 시장은 안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느낍니다. 저렇게까지 돈을 쏟아붓는 걸 보니 상황이 정말 심각하구나.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부가 썩어가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죠. 결국 한국은행의 정책은 시장에 확신을 주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의심을 심어준 셈입니다. 그 불안감이 바로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국고채 금리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그만큼 위험해졌으니 더 높은 이자를 내놓으라는 시장의 차가운 요구인 겁니다. 당장의 고통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병의 근본 원인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를 이토록 취약하게 만든 썩은 기둥은 언제부터 만들어진 걸까요? 이 위기의 씨앗이 뿌려진 결정적인 순간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가 지금의 사태를 촉발한 지점으로 2022년의 둔촌주공 사태를 지목합니다. 무려 12,000가구가 넘는 거대 단지가 공사비 갈등으로 멈춰 섰을 때, 사실 그때가 부실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었던 마지막 골든타임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의 원칙대로라면 사업성이 악화된 프로젝트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치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며 옥석이 가려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정부는 시스템 붕괴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사실상의 구제금융으로 이 프로젝트를 강제로 살려냈습니다. 이른바 둔촌일병 구하기였죠. 당장 눈앞에 불을 끄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시장에 아주 위험한 신호를 준 겁니다. 덩치가 크면 절대 죽지 않는다. 사고를 크게 쳐도 결국 정부가 살려준다는 대마불사의 신화가 공식화된 것이죠. 이때부터 도덕적 해이라는 독버섯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사도 금융권도 위험관리는 뒷전으로 미루고 일단 짓고 보자는 무분별한 PF 대출에 가담했습니다.
3년 전 도려냈어야 할 작은 종기가 지금 온몸에 퍼진 거대한 암덩어리가 된 실체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경제의 부동산 의존도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대출을 합친 금액이 우리나라 전체 민간 신용의 무려 50%에 육박합니다. 우리 경제라는 배가 부동산이라는 단 하나의 엔진에만 모든 것을 걸고 항해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 엔진이 멈추면 배 자체가 침몰할 수 있다는 공포가 경제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정부도 중앙은행도 부동산 가격 하락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 부동산 시장을 억지로 떠받쳐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것이죠.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 상황을 아주 불편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코리아 리스크 프리미엄이 등장합니다. 다른 선진국보다 한국의 금리가 유독 더 가파르게 치솟는 이유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를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환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폭탄을 해체할 전문가는 보이지 않고 일단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시간만 벌고 있는 모습에 질겁하며 돈을 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의 금리 폭등은 외부의 태풍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집 안에 썩은 기둥이 흔들리며 위기를 스스로 증폭시킨 결과입니다.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시장의 자정 능력을 상실한 대가를 지금 온 국민이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회생은 불가능한 걸까요? 아닙니다. 과거 우리보다 심각한 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은 고통스러운 수술을 통해 살아남았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배드뱅크입니다. 1990년대 스웨덴이나 2008년 미국은 부실 자산을 한 곳에 모아 시장 가격에 맞춰 빠르게 처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숨기고 덮는 게 아니라 환부를 완전히 드러내어 도려내는 수술을 단행한 거죠. 물론 그 과정은 끔찍하게 아팠지만 결과적으로 시스템을 정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근본적인 치료 없이는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제야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시행사가 고작 5%에 자기 돈만 가지고 95%의 빚으로 사업을 벌이던 위험한 관행을 고치기 위해 2028년까지 자기 자본 비율을 20%로 높이는 로드맵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이건 미래의 이야기일 뿐 당장 발등에 떨어진 20조 원의 불을 꺼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개인 경제 계기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5가지 지표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국고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이게 4% 선을 넘어서기 시작한다면 내부 시스템의 균열이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경고등입니다.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1,500원을 위협한다면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 불신임 투표를 던지고 탈출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외환보유고입니다. 방어선의 실탄이 얼마나 빨리 소진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제2금융권의 PF 연체율입니다. 특정 업권의 연체율이 10%를 넘나든다면 폭탄의 뇌관이 타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이 주식과 채권을 한 달에 수조 원씩 연속해서 팔아치우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만약 이 계기판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켠다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대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풍랑이 거셀 때는 돛을 높이 올리는 게 아니라 닻을 깊게 내리고 파도가 지나가길 기다려야 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파괴의 얼굴로 찾아오지만 그 이면에는 부실이 정리되고 건강한 자산이 제값을 찾게 되는 기회의 얼굴도 숨어 있습니다. 계기판을 보며 스스로 경로를 수정하는 운전자만이 안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지표들이 미래를 100% 예측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을 경제 위기라는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현명한 투자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2026년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이 파도 위에서 살아남아 새로운 기회를 잡는 행동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재벌의 경제학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이 이야기가 작은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